지금부터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포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 또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조준호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저희 포럼에 대한 개회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준호입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요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발달 장애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늘리고 기존 시설을 재구조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도 장애 주주화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고민이 됐냐면은 이게 국제개발 협력에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국내에서의 장애 주류화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장애 주류화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한다 하면은 부족한 한국은 이제 5%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예산 중에 5%까지가 장애 쪽의 예산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 10억 정도에서 0.1%가 안 되는 0.2, 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 장애계 쪽의 역량이 부족하다 해서 그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장애 개발에 있어서 주류화의 노력들, 국제적인 흐름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장애 쪽에 있어서는 장애가 하나의 영역으로 하나의 분야에서 실천돼야 될 것이 아니라 전 분야 크로스커팅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장애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장애 주류화라는 것이 국내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 제가 주류화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상버스의 문제점들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 저상버스는 좀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은 버스가 설계될 때 장애인이 탈 수 있게 설계돼야 됩니다. 어떤 버스 처음부터. 근데 현재는 버스를 개조하죠. 주류화의 관점이 아닌 거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누구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모차를 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걸림돌이 있는 거죠. 아이를 하는. 그러면 다목적, 일본 가니까 이름이 다목적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편한 게 모두에게 편한 그런 형태의 설계들을 해내고 만들어내는 작업들, 실천들.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을 주류화, 장애 포괄적, 완전한 통합,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장애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불편해지고 덤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이 편하니까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좋다라는 사회로의 변화들,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거죠. 그것이 장애 포괄적 접근이고 주류화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저는 이제 이번 공부를 하면서 또 다시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똑같이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 설계하고 나갈 때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나라의 장애인들의 삶을 빨리, 그러니까 옛날처럼 시설 세우고 부분적인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애 스페셜한 접근들도 있지만 포괄적인 접근을 같이 해가면서 그들의 삶을 같이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 그런 관점들이 좋은 관점이라고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계는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이 연구를 좀 하다가 다음번 고민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나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나 중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저희는 실무 현장에서의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엔젤 세이븐이라고 하는 장애 관련 단체가
저 사회복지법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어가고 파이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연맹의 김대성 회장님 나오셔서 개발 포럼에 대한 환영사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1차 교육 때 한번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반갑고요. 이 사업을 이제 우리 엔젤스 헤븐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크라는 모임 속에서 이제 이 장애에 대한 국제 협력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 이제 모였죠. 이렇게 모인 기구입니다. 다 모여서 뭘 논의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국제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상호의 정보 교류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어느 나라에 어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어떤 강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그 사업 그 나라하고 똑같은 걸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좋은 경험들을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 또 이전시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그 조 이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코이카에서 이제 이 OD 차원에서 이제 늘리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장애 쪽에 쓰기로 했는데 뭘 어떻게 어디다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림 못 그리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려서 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서 국제 그 지원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 강화를 좀 빨리 해서 그러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그 이러한 그 국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 권리 협약 제 32조에 국제 협력이란 부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 당사국, 이 협약의 당사국이죠. 우리나라도 비준을 했으니까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선진 사례의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또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에 대한 연구와 접근성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접근 및 보조가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공유와 이에 대한 접근성 지원 촉진 그리고 기술의 전달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우리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그것은 뭐냐면 장애인 쪽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들, 이미 장애인 쪽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돼 있는 나라와 안 돼 있는 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들의 그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국제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 기술적, 경제적,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고요. 또 인천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제 3차 아태장애 10년인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가 기간이고 좀 한국에 좀 주도하고 있는 아태 10년입니다. 아태 장애인 10년인데 아태 장애인 10년의 목표 10가지를 정했어요. 그 중에 10번째 목표가 지역 하위 지역 간 협력의 강화 뭐 이런 부분을 또 목표로 잡아놨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그 아태적 정책 프로그램 장애 포괄성을 좀 강화하고 또 장애 유치 및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에 대한 지역 간의 경험 및 모범 사례를 이 공유를 강화한다. 뭐 이러한 목표들을 세부 목표로 좀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태지옥도 알다시피 전쟁이라든지 또 분쟁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봤을 때는 아태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봤을 때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엄청나게 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또 여러 가지 뭐 과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한 나라에 속합니다. 한국이. 그들은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우리 아태 지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를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한국에 이제 뭐 코이카라든지 여러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장애 쪽에 그 지원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악한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휠체어만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에 전동 휠체어를 갖다 주면 뭐 합니까?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휠체어를 갖다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전동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까? 그러면 그건 제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들과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다 포괄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물건만 이렇게 갖다 준다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 쪽은. 저희가 이제 몽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DPI가 이제 몽골 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보호장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리키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호장구를 갖다 줬죠. 근데 이제 몽골에서 얘기하기는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몽골에 있는 장애인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어디가 제일 많죠? 어떤 유형이? 지체가 제일 많죠. 몽골도 지체가 많은데 지체 중에서 한국은 많은 유형이 이제 소아마비. 지금은 이제 소아마비가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소아마비.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사고나 전쟁에서 절단, 척수, 뭐 이런 장애들이 많이 있어요. 몽골은 지체 장애 중에서도 어떤 장애가 가장 많냐면 절단 장애가 가장 많대요. 우리는 절단 장애는 장애 유형에 들어가지 않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몽골은 지체 장애 중에서 태반이 절단 장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을 지원하면서 휠체어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의수족을 만드는 기술이지. 그들이 필요한 건 의수족이에요, 의수족. 근데 이분들이 몽골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런 이유가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겨울에 동상이 많이 걸리는데 병원이 머니까 동상 걸리면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절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의수족이 있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만든 몽골 쪽에서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질이 형편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싸죠. 비싸긴 하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그들과 접촉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이쪽은 이쪽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장애인 쪽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고요.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욕구, 니드가 뭐냐. 그리고 그게 우리 생각과는 한국의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나라에 막상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단체들이 이제 각각 강점들이 있어요. 이제 세 분이 갖고 있는 강점, 아동 교육 이런 쪽의 강점들이고 각각 다른 단체들도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요. 자기 단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단체만 갖고 있으면 이게 아까쯤에 우리 조 이사님 얘기했지만 파일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애 쪽을 담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조절해서 국제협력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 단체만 좀 크겠다고 자기 단체에 있는 노하우를 꽉 쥐고 있어 버리면 이게 커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계속 공유가 되고 우리가 모임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계속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이 빨리 공유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진행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역량을 강화했다. 이거를 좀 코이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뭐 이런 걸 했으면 이네도 이제 해볼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좀 되고 했을 때 아마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을 드리더라도 처음에는 코이카에서 돈을 찔끔찔끔 주더라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해내면 이제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 이 다크, 이 디닥, 이 다크는 다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지금 코이카가 지금 이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 사업 단체들 다 모여봐 이렇게 모였더니 한 200~300개 모였어요. 그 중에서 장애 쪽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맡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면 어쨌든 아까 지금 5% 얘기했는데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5% 장애 쪽을 우리가 확보해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